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께 깊은 감동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나고 실망스러웠지만 결국에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80세이신데요. 젊었을 때는 정말 성실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몸도 많이 불편해지셨어요. 저에게는 형 하나와 누나 하나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가족 관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형과 누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사건은 지난달에 일어났습니다. 형과 누나가 갑자기 저를 불러서 가족 회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버지 건강 때문에 걱정해서 모인 줄 알았는데 막상 모여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형이 입을 열더니 아버지를 이제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누나가 거들면서 민수야, 현실을 봐야지. 우리가 계속 아버지를 돌볼 수는 없어. 각자 생활이 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형은 평소에 아버지를 많이 귀찮아했어요. 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하시거나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지자 형은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자주 중얼거렸거든요. 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 눈치도 봐야 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거의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어릴 때 아버지 등에 업혀 병원에 갔던 기억들, 밤늦게 일하시면서도 제 공부 걱정해 주시던 모습들이 생생했거든요. 형, 누나,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우리를 키우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힘들다고 요양원에 보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형이 화를 내면서 야, 너 혼자 잘난 척 하지 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계속 모실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누나도 민수는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애들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정말 힘들어 라고 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뤘어요. 형과 누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도 도와드려야 하고 약도 챙겨드려야 하고 같은 질문을 수십 번 해도 웃으면서 대답해드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잖아요. 어떻게 그냥 요양원에 맡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형과 누나가 아버지께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형이 아버지께 아버지 요양원에 가서 편히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 가면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버지 표정이 순간 굳어지시더라고요. 아버지는 한참 말없이 계시다가 그러자 라고 짧게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 눈에서 순간 실망과 슬픔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거의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평소에 좋아하시던 반찬들도 그냥 밀어놓으시고 텔레비전도 안 보시고 일찍 주무시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얘기, 어머니와 처음 만났을 때 얘기, 힘들게 돈 벌어서 저희를 키우셨던 얘기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치매 때문에 과거에 사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었던 거죠. 민수야, 너 기억하니? 내가 초등학교 때
갑자기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갔던 날 말이야. 밤새 너를 업고 응급실에서 기다리던 생각이 지금도 생생하구나. 그때 의사가 아버지가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시니까 금세 나을 거예요. 라고 했던 말이야. 직도 귀에 맴돌아.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내 형이 대학생 때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 많던 시절이 있었지. 그때 내가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경비 일을 했었는데 힘들어도 너희들 공부시키고 싶어서 참았단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형과 누나는 이런 아버지 말씀을 들어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버지, 옛날 얘기 말고 요양원에 대한 자료 좀 보실래요? 라고 하면서 팸플릿을 가져다 드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아버지 앞에서 형제끼리 싸울 수는 없어서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민수야, 아버지가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니? 라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진지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들어드린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버지 가요양원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 삼형제와 함께 여행을 한번 가고 싶구나. 어릴 때 자주 가던 바닷가 말이야. 거기서 하루만 보내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간단한 부탁인 줄 알았는데 형과 누나에게 얘기해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형은 지금 바쁜데 무슨 여행이냐고 했고 누나는 아이들 학원 수업 있는데 어떻게 시간을 내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넘게 형과 누나를 설득했더니 마지못해 하루만 시간을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자주 가던 동해 바다였어요.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가는 동안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창밖 풍경을 보시면서 와, 정말 오랜만이구나. 너희 어렸을 때 여기서 모래성도 쌓고 조개도 줍고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라고 중얼거리셨거든요. 바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이시는 걸 봤어요.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시간 내줘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형과 누나는 여전히 시큰둥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곁에 앉아 있더라고요. 점심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사실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여행을 제안한 거란다. 저희는 모두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너희들 각자 생활이 있고 아버지를 돌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건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특히 민수야, 형과 누나를 원망하지 마라. 그들도 나름대로 힘든 상황이 있는 거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저희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형과 누나 얼굴을 보니까 그들도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줄 게 있어. 라고 하시면서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편지 봉투였는데 저희 이름이 각각 적혀 있더라고요. 이건 아버지가 지난 몇 달 동안 너희들 각자에게 쓴 편지야. 요양원 가서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너희들 생각하려고 했는데 직접 전해주고 싶어서 가져왔다. 저는 제 이름이 적힌 편지를 받아들면서 손이 떨렸어요. 형과 누나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버지가 지금 당장 읽지 말고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봐라 라고 하셨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뜯어봤어요. 편지 내용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키우시면서 느꼈던 감정들, 제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뿌듯해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특히 마지막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민수야, 너는 어릴 때부터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어.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같이 울어주고 작은 동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너를 보면서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웠단다. 지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아버지를 끝까지 돌보려는 내 마음도 그래서인 것 같아. 고맙고 미안하다.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더라도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게 아버지가 가장 바라는 일이야. 저는 편지를 읽다가 목이 메어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형과 누나도 각자 편지를 읽고 있는데 누나는 이미 울고 있더라고요. 형도 평소 완강한 표정이 아니라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저희 삼형제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형이 먼저 입을 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내키지 않았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 아내도 스트레스 받아서 라고 털어놓더라고요. 누나도 나도 마찬가지야. 시어머니 눈치 둬봐야 하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아버지까지 돌보려니까 정말 한계가 있더라. 하지만 오늘 편지를 읽고 보니 아버지가 우리를 키우실 때는 이런 고민도 없이 그냥 무조건 희생하셨구나 싶어서 미안해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형과 누나가 저만큼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번갈아 가면서 찾아뵙고 명절이나 생신 때는 꼭 함께 보내는 건 어때요? 형과 누나가 동의했고 우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요양원 비용도 3등분해서 부담하기로 했고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요양원을 함께 알아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께 저희가 세운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아버지는 정말 행복하다. 요양원에 가는 게 무섭지 않아? 라고 하시면서 저희 손을 하나하나 잡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었어요. 저희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던 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다른 제안을 하신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요양원에 가지 말고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될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친구분 중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과 함께 살면서 서로 돌봐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아버지 친구분이신 박할머니는 아버지와 동갑이신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시면서 외로워하셨다고 해요. 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살면서 서로의 말벗도 되고 병원 일이나 일상생활도 서로 도와가며 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신 거죠. 저희는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신데 괜찮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버지와 박할머니를 만나 뵈어 보니 두 분 다 정정하시고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도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데 이렇게 좋은 분과 함께 살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두 분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할머니 댁이 더 넓어서 아버지가 그곳으로 이사하셨고 저희 삼형제가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2번씩 안부를 여쭙기로 했어요. 생활비나 병원비도 저희가 계속 지원해드리고요. 지금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박할머니와 함께 시장도 가시고 산책도 하시고 같이 텔레비전도 보시면서 지내고 계세요. 두 분 다 워낙 말씀을 좋아하셔서
하루 종일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요리를 가르쳐 드리고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뜨개질을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웃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했어요. 형과 누나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자주 안부 전화도 드리고 주말에는 거의 매번 찾아뵈어요. 형은 아버지가 이렇게 밝아지신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누나도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놀러 와서 아버지가 손주들과 노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족이라는 게 단순히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노력해야 하는 관계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요. 지금 아버지는 가끔 치매 증상이 있긴 하지만 박할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하시니까 증상 진행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버지 얼굴에 항상 웃음이 있어서 저희도 정말 기뻐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또 편지를 써주셨어요. 이번에는 박할머니와 함께 쓰신 편지였는데 너희들 덕분에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되어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며 살고 우리도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지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혹시 가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저희도 처음에는 서로 오해하고 원망했지만 진솔하게 대화하고 나니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으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저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박할머니가 저희 결혼식을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형의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서 자주 놀러가고 누나도 시간 날 때마다 두 분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저희 가족은 다시 화합할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도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처음에 요양원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일이 오히려 저희 가족이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진솔하게 대화해보세요. 분명 좋은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저희 가족처럼요.